이단 신천지가 13년간 불법으로 사용해온 과천 집회시설을 철거했습니다. 하지만 신천지가 해당 건물을 완전히 떠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귀국하는 선교사들이 급격히 늘고 있지만 자가격리 공간이나 머물 쉼터는 마땅치 않은 실정입니다. 이에 교단 선교부와 선교단체들이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부활절을 시작으로 전국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연합 버스킹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이단 신천지가 13년간 불법으로 사용해온 과천 집회시설을 철거했습니다. 과천시가 7억여 원의 이행강제금 부과를 예고하자 한 발 물러선 것이란 분석도 나오는데요. 신천지가 해당 건물을 완전히 떠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향후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해 보입니다. 최루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천지가 과천 벼량동 대형마트 9층과 10층에 있는 집회시설을 철거했습니다. 해당 장소는 문화집회와 운동시설 용도로 등록돼 있지만 신천지는 2008년 입주 후 13년간 줄곧 불법으로 종교집회를 가져왔습니다. 이번 철거는 코로나19 사태로 신천지의 위법적 행태가 부각되고 여론이 악화되자 과천시가 적극적으로 행정조치에 나서면서 이뤄졌습니다. 과천시가 이를 신천지에게 불법 용도 변경에 따른 이행강제금 7억 5천만 원을 부과 예고하자 신천지가 한 발 물러선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지역 주민과 인근 상인들은 신천지로 인한 불편을 호소해왔습니다. 신천지 대책 과천시 범시민연대는 지난달 13,450명의 서명을 받아 신천지 퇴출 청원을 과천시에 제출했고 아파트 입주자 대표 등 6천여 명도 같은 청원을 냈습니다. 무슨 집회 같은 거 할 때는 음악 소리, 쿵쿵 소리 저희 다 들려요. 아, 소리가 너무 커서 이제 소리랑 이제 쿵쿵쿵쿵 약간 이렇게 틴다고 해야 되나? 뭐 이렇게 막 박수 치고 이런 거 다 같이 크게 하실 때는 네. 수요일 같은 때는 많이 들려요. 뭐 주차난도 있고 사실 주차도 쉽지 않고 엘리베이터 타기도 쉽지 않고 접근성이 그만큼 떨어지는 거니까 거의 매상에 영향이 크죠. 네, 자기네 타는 엘리베이터 다른 사람들 못 타게 해요. 사실 주민 입장에서 옛날에 여기 목포와 백화점 있을 때는 그냥 백화점 문화센터도 있고 그냥 다 한꺼번에 만 썼잖아요. 그래서 좀 깔끔했어요 느낌. 근데 공구시설 들어와서 막 그렇게 그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하지만 이번 철거로 신천지가 과천을 완전히 떠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장소는 신천지 소유고 문화체육 용도로는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단 전문가들은 신천지가 이번 사태로 타격은 입겠지만 추후 상황은 지켜봐야 한다며 관계 당국의 관리 감독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가장 중심되는 그 지점을 잃었으니까 다음 공간을 이제 어디로 얻게 될지 이거를 좀 주목하고 봐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신천지 부동산 규모가 상당하고 재정 규모가 엄청나기 때문에 다른 장소를 이제 섭외하는 건 분명히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제 과천을 성시화하겠다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과천을 떠나지 않고 모종의 다른 장소를 모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천은 신천지 성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디 특별하게 뭐 대대적으로 다른 곳에 하기가 쉽진 않을 터지만 뭐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기는 왜냐하면 그 9층 10층이 문화 및 체육시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활동을 빙자한 뭐 어떤 예배라든가 뭐 어쨌든 9층 10층에서의 어떤 활동들이 없진 않겠죠. 그래서 뭐 추후에 뭐 어떻게 된다 이거보다는 공무원들이 좀 철저하게 감시를 하는 게 중요하겠죠. 과천시는 불법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 밝혔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겠죠. 또 사용하게 되면 또 과천시에서는 또 행정처분을 또 해야 되겠죠. 저쪽에서 주말 예배를 드리는 상황이니까 주말마다 나가서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시에서는. 앞으로 신천지가 어떻게 움직일지, 신천지의 불법 행태에 대한 관리 감독은 제대로 이뤄질지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티비 뉴스 최로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귀국하는 선교사들이 늘고 있지만 자가격리 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자가격리가 끝난 뒤에도 게스트하우스 같은 주거 공간이 절실한데요. 이에 각 교단과 선교단체들은 선교사 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김민주 기자입니다. 현지 사역 중단 등 선교적 위기를 체감하면서 주요 교단과 선교단체들이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 KWMA는 소속 선교사에게 임시 거처를 제공하고 무료 심리 상담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귀국 선교사가 더 늘어날 것을 대비해 선교사 쉼터를 추가 확보하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는 코로나19 모금액 가운데 일부를 선교사 숙식 지원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장 합동총회는 긴급대책 상황팀을 꾸리고 선교사 임시 거처를 마련했습니다. 또 500여 명의 선교사 가족이 귀국할 것을 예상해 2억 5천만 원의 예산을 계획하고 총회 홈페이지와 영상물을 통해 전국 교회를 상대로 모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백석총회는 교단에서 진행 중인 미자립교회 임대료 지원운동 모금액 일부를 세계선교위원회에 할당해 사정이 좋지 않은 선교사 60가정에 50만 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 기독교 대한감리회,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등 기타 교단도 선교사들과 소통하며 위기 상황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귀국한 선교사들에게 가장 시급한 건 자가격리 시설입니다. 2주간은 독립된 공간에서 보내야 하는데 2차 감염이나 주민 반발의 우려가 있어 마땅한 곳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다급한 사정을 전해들은 경기도 고양시 홍익교회는 지난 7일부터 교회와 떨어진 곳에 있는 다목적 센터를 자가격리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냉장고, 가스레인지 등 가전제품을 구입해 방에 비치하고 끼니 때마다 식사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단 선교본부에서 요청이 왔어요. 좀 저희도 많이 망설였습니다. 한 며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신 마음 중에 하나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하는 말씀을 저에게 주셔서 제가 긍휼을 베푸는 자니이다. 주님께서 너도 가서 하라는 그 말씀을 묵상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승낙을 했습니다. 선교사들이 자가격리 이후 머물 수 있는 공간도 마땅치 않습니다. 감리교 웨슬리 사회성화실천본부는 거처가 마땅치 않은 선교사를 위해 교파를 불문하고 신청을 받아 숙소 15곳과 차량 10대를 무상 제공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기간 제한 없이 머물 수 있도록 했고 생활 부담을 덜기 위해 쌀과 김치 등 식료품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선교사들은 큰 위로와 쉼을 얻습니다. 선교지에서 한국 들어오면 항상 느끼는 거지만 선교사들에게는 생활할 공간이 제일 어렵죠. 제일 문제고 선교사들에게는 이런 공간 쉐어하우스가 있으면 정말 저희 천국 같은 곳이죠. 원래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래야 저희도 헌금이 생겨서 가지고 들어가는데 그것도 안 되는 상황에 만약에 또 집값까지 그렇게 냈더라면 저희가 아마 돌아가서는 아무런 사역도 그러니까 계속 연결해서 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선교사 지원부터 코로나19 이후 대비까지 해외 선교 위기 극복을 위해 모두가 적극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구TV 뉴스 김민주입니다. 거리에서 찬양하는 연합 버스킹 단체 힐링 보이스가 4번째 길거리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0일 부활주의를 시작으로 2주간 진행되는 버스킹 예배엔 전국에서 50개 팀이 참가했습니다. 이들은 살아계신 주를 주제 찬양으로 정하고 서울과 강원, 경남 등 전국 곳곳에서 예배했습니다. 이번 연합 버스킹 예배는 다른 때와 달리 코로나19로 인해 거리로 나오지 못하는 것을 고려해 집에서 찬양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힐링 보이스 김도영 대표는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버스킹 예배를 시작하게 됐다며 거리 예배가 크리스천들의 새로운 문화로 자리매김하길 희망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힐링 보이스는 지난해 처음 길거리 찬양을 시작해 매년 부활절과 성탄절을 포함해 연 3회 전국 연합 버스킹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조유현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이야기를 만나보는 내 폰 안의 교회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오프라인 예배 중단이 지속되면서 성도들과 소통하기 위해 유튜브 방송을 기획하고 있는데요. 중장년층부터 어린이를 위한 방송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유튜브 생방송을 진행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경기도 광명시에 위치한 오병이어 교회인데요. 권영구 담임 목사가 전화나 메시지로 신앙상담을 해주는 신앙상담 플러스, 청년들의 사연을 받아 사역자가 함께 나누는 토크쇼 고막메이트, 어린이를 위한 성경 교육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30여 개가 방송되고 있습니다. 권영구 목사는 유튜브 방송에 대한 성도들의 반응이 매우 좋다며 성도들과 소통하고 또 그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면서 방송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오병이어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세계 여러 나라의 교회를 세워 영혼을 구원하는 십자가의 길을 사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리온과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 또 EBS가 코로나19로 인해 개학이 연기되면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진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해 집에서 먼저 찾은 희망 캠페인을 진행 중입니다. 행사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기획된 교실에서 찾은 희망 캠페인의 일환으로 가정에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월드비전 유튜브에 게시된 동영상을 참고해 2인 이상의 가족이 플래시몹을 촬영한 후 이를 유튜브에 올리고 그 주소를 월드비전 교실에서 찾은 희망 유튜브 채널에 등록하면 됩니다. 오리온은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가족과 함께하는 소중한 추억을 선사하기 위해 캠페인 후원을 결정했습니다. 참여한 모든 가정에 오리온 과자 상자를 보내드리며 추첨을 통해 카카오 미니 C 스피커 500개를 보내드립니다. 24일까지 참가 접수를 받고 마지막 당첨자는 29일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래퍼 BY가 부활절을 맞아 새 싱글 앨범 네오 크리스찬 플로어를 발매했습니다. 래퍼 신바 자와리도 함께 작업한 이번 앨범은 요한복음 3장 3절과 사도행전 1장 8절을 바탕으로 하는데요. BY는 네오 크리스찬이 신기독인, 즉 단순한 종교인이었다가 새롭게 거듭난 신앙인, 혹은 교회에서뿐 아니라 온 열방을 상대로 복음을 전하는 자, 이렇게 두 가지 뜻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곡에서 BY는 신은 죽었다고 말했던 니체는 죽었다. 예수를 위한 내 삶은 수치를 당해도 영광은 비약해. 선행은 널 구원 못해. 오직 믿음뿐 등의 가사로 신앙관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한편 2014년 싱글와치로 데뷔한 BY는 엠넷 쇼미더머니 우승자 출신으로 정규 앨범 더 블라인드 스타와 더 무비 스타를 발매하며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내폰안의 교회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소소한 소식도 좋습니다. 내 폰으로 찍은 우리 교회 소식을 전화나 이메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티비 뉴스 조유현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최상경 기자가 종합해 보도합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한국의 제안을 거절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시간 20일 로이터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관련 정례 브리핑에서 방위비에 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방위비를 더 지불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방위비 협상은 주한미군 감축과 관련 있는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일명 엠번방 사건과 같은 성착취물 범죄에 대해 대법원이 관련 처벌 기준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범죄 등에 관한 양형 기준을 논의한 끝에 기존 판결에서 선고된 양형보다 높은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논의 대상이 된 청소년 성보호법 제11조에 따르면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 수입 또는 수출하면 최대 무기징역이며 영리 목적으로 판매하면 10년 이하 징역, 배포는 7년 이하 징역에 처해집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수출에 영향을 끼치면서 4월 들어 중순까지 일평균 수출 금액이 1년 전에 비해 17%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일에서 20일 수출은 217억 3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 감소했으며 하루 평균 수출액은 17% 줄었습니다. 반도체와 승용차, 석유 제품, 무선통신기기 등 주요 수출 품목들이 대부분 부진했고 수출 상대국별로도 중국과 미국, EU, 베트남, 일본 등 주요 시장에서 일제히 수출이 위축됐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올해 전 세계에서 열릴 예정이던 스포츠 행사 가운데 47%가 취소됐다는 통계 자료가 나왔습니다. 미국 스포츠 마케팅 회사인 투서클스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주요 프로 경기나 5,000명 이상 입장이 예상되는 스포츠 경기 대회 48,803개 가운데 개최되는 대회 수는 26,424개 뿐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예정된 대회 절반 정도의 수치로 지난해보다 약 67조 원의 수익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삼성전자가 개발한 혈압앱 의료기기를 세계에서 처음으로 허가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 의료기기는 모바일 앱을 활용한 혈압 측정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입니다.
팔에 착용해 팽창 수축하면서 혈압을 재는 커프 없이 손목의 스마트워치를 이용해 간편하게 혈압을 측정하고 사용자에게 심장의 수축기, 확장기 혈압과 맥박수를 알려줍니다. 이 혈압 앱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기존 자동전자 혈압계의 성능 기준을 모두 충족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서울의 재개발 재건축 조합에 점검을 벌인 결과 조사 대상 모두 불법 행위가 발견돼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실시한 7개 구역 재개발 재건축 조합 운영 실태 조사에서 162건의 법령 위반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적발된 사례에 대해 적법 조치를 하고 올해에도 시공자 입찰과 조합 운영 과정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최상경입니다. 글로벌 선교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을 최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교회 10곳 중 7곳은 올해 여름 성경학교 일정을 축소하거나 분할해 진행합니다. 어린이 예배 사역단체 펜머스 문화선교회에 따르면 유초등부 사역자 70%는 여름 성경학교를 축소하거나 기간을 나누는 등 계획을 수정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할 수 없게 됐을 때 대응은 10명 중 4명이 가을 겨울로 연기하겠다 답했습니다. 펜머스 김조은 실장은 확진자 감소세가 이어지더라도 오랜 시간 한 곳에 모여 성경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부담은 크다며 여러 차례 모였다 흩어지며 성경학교를 진행하려는 움직임도 확산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어린이 기독교 콘텐츠를 제작하는 히즈쇼가 히즈쇼TV를 공개했습니다. 히즈쇼TV는 월 4.9달러로 총 500여 편의 애니메이션과 찬양, 가정예배 등을 무제한으로 시청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특히 히즈쇼TV는 성경 홈스쿨을 위한 체계적 방법을 제시합니다. 각 성경 공부 영상에는 가정용 프린트 교재가 첨부되어 있고 부모 가이드와 워크북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히즈쇼 관계자는 히즈쇼TV로 발생하는 모든 수익을 기독교 콘텐츠 제작에 사용한다며 이러한 선순환은 궁극적으로 아이들에게 더 양질의 기독교 콘텐츠를 제공하는 귀한 사역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놓인 이들을 돌보기 위해 디아코니아 섬김을 실천했습니다. 장신대는 지난달부터 동문회와 재학생, 교직원을 통해 3,600여만 원의 후원금을 모았고 1차로 동문회에서 어려움에 처한 9개 교회, 5개 기관을 후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장신대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가 안정돼 생활이 정상화될 때까지 나눔을 이어가길 희망한다며 해외 동문들에게도 도움의 손길을 전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최로입니다. 신천지가 불법으로 사용하던 과천 본부 건물을 자진 철거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에서 목도했듯이 신천지의 이러한 언행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건물을 신천지가 소유하고 있는 이상 슬그머니 집회시설로 재사용하진 않는지 관할 지자체의 적극적인 감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